사람의 탈을 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상과 지인들 앞에서는 가식적인 탈을 쓰고 실상이 드러날까봐 거짓으로 일관하고 결국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의미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 약자를 대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는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완료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2건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대응이 미흡했던 정인이 사건 관련 양천경찰서의 대응을 지적하며 책임의 대가를 묻는 청원이고요. 정인이를 2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 학대 치사죄가 가볍다는 의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진정서를 쓰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인이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입양된 신생아가 양부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통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방임, 숙식이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학대가 가장 많은데 이 사건은 방치 수준을 넘어서 신생아에게 외력을 가해 출혈과 췌장 절단 수준의 비정상적인 살인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정인이란 이름은 원래 아이의 친모가 지어줬던 이름이며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안율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 정황을 3번이나 신고했음에도 경찰의 초기 대응은 무혐의로 종결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인이는 사회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애초에 입양 목적 자체도 불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딤돌 대출 혜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까지인데 남편의 연봉이 6, 7천 사이인데 7천까지 상한선을 높이고 자녀 1명이 더 필요해 입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의 악행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면 첫 번째로 8개월간 학대하고 학대 동영상을 찍고 조사 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물론 증거 인멸로 죄가 늘어났고요. 2번째로 아기를 명품 가방 들듯이 목만 잡고 다녔습니다. 인형이 아닙니다. 애기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베이터 안전바 위에, 그러니까 바닥 아닙니다. 흔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거울 아래에 철로 된 안전바 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번째로 아멘을 해야 밥을 주는 등 애를 훈련 아닙니다. 사육입니다. 아이를 동물처럼 다뤘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훈련시키고 아기 변을 치우기 귀찮다고 놀지난 애기에게 이유식과 분유만 먹였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도 못한 겁니다. 5번째로 공공장소에서 폭행했습니다. 유모차를 벽에 밀치고 가정 모임 때는 방치하고 거의 이제 현대판 스파르타의 기우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하게 키우시네요. 정말 대단한 부모입니다. 정말 대단한 악마입니다. 추가로 EBS 어느 특별한 가족에서는 입양가족으로 출연했는데 이 시기가 학대의 정점이었고 이때 방송했을 때 사진을 찾아봤는데 정인이가 겁먹은 것이 보입니다. 양모는 허례허식과 자랑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애를 자랑에만 이용하고 돌봄에는 무책임하고 오히려 폭력적인 정말 부모론 부적합한 사람이었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사회생활 하면서 온라인상과 지인들 앞에서는 가식적인 탈을 쓰고 실상이 드러날까봐 거짓으로 일관하고 결국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위탁모 외 생모도 걱정이 됩니다. 비록 일이긴 해도 애정을 다해 보살폈을 텐데 생모도 키울 여력이 안 돼서 입양 보내긴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상황이 크게 안타깝습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성폭력 범죄에 처벌 특례법 규정이 생겼고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폭행하고 나서야 아동 폭행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양 제도를 돌아보고 신생아 입양 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아이들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아동학대 대처에 있어 제대로 된 기준점이 없었던 것은 아쉽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몸에 난 멍으로 의심이 생겨 신고했을 때 아이의 몸에 난 증거가 있는데 양부의 거짓말로 경찰의 첫 번째 조치는 혐의 없음, 두 번째 신고는 차 안에서 30분 방치를 한 것을 양부모의 지인이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혐의 없음. 그러나 세 번째 신고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신고를 했는데도 이 사태를 막을 수 없던 것이 아쉽습니다. 의사가 명백한 정황을 가지고도 신고한 건데도요.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인과 방조의 대가이겠죠. 경찰이 3번이나 아동학대 정황 신고를 받고도 무력하게 돌아선 것은 중징계감이 당연합니다. 큰 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이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 지저스를 찾는 선민의식에 휩싸인 이 가해자의 망언은 법정에서 죗값으로 달게 치러질 것입니다. 정인이가 죽어갈 때 고통은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비록 본인의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아니더라도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할 책임감도 없이 사리사욕을 위해 입양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학대는 성장기에 들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서 및 건강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관련자와 양부모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정인이는 많은 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정인이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